국민참여당 박영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함께 열어 제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국민참여당 박영필 후보 개소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실은 저에게 개소식 때 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좀 고민을 했어요. 제가 이거 가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고민을 했는데 큰 틀에서 가서 또 축하도 해드리고, 또 우리 인천은 지난 6.2 지방선거 때 야권 연대를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강병수 의원님도 탄생을 하셨고, 사실 그런 야권 연대 흐름을 좀 잘 이어가야 된다. 또 내년 총선 대선에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나라당에 맞서서 이제 큰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한나라당을 제외한 나머지 민주개혁 야권 세력들이 전체가 다 힘을 합쳐서 모든 면에서 대치를 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선거에 이제 앞으로 단일화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우리가 야권의 흐름을 좀 이어가기 위해서 제가 가서 축사를 하는 것이 옳은 길이다 생각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유시민 대표님하고는 인연이 좀 많습니다. 17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에서 같이 의원을 했습니다. 근데 성이 제가 문이고 우리 유 대표님이 유인데 중간에 성이 안 끼어서 지하고 옆자리에 앉았었어요. 그래서 항상 국회에서 자주 만나 뵙고 제가 또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이제 장관이 되셔가지고 제가 보건복지 국회의원으로 또 유시민 대표께 장관으로 또 그렇게 해서 같이 활동을 한 바가 있어서 굉장히 저로서는 유 대표를 존경하고 또 큰일을 할 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김영대 우리 최고위원님 오셔서 반갑고, 또 우리 강병수 의원님은 국민참여당 유일한 시의원이지만은 아마 우리 민주당 전체와 맞물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저희 민주당에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항상 저희가 어려울 때 또 옆에서 잘 서포트 해주셔가지고 야권 연대를 계속 잘 이어가는 큰 흐름을 잘 도와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 전우진 위원장님께서도 항상 우리 시당을 잘 이끌고 계시면서 또 우리 일이 있을 때마다 야권 또 연대를 잘 이끌어 주시고 같이 참여해 주셔서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노무현 대통령님의 정신을 우리가 이어가고 계승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저는 이 시대의 정치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뭐 국민참여당 또 유시민 대표님이나 저나 이상이나 또 큰 정치적인 목적에 대해서는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정치 현실이 지금 민주당과 국민참여당하고 간격을 만들고 있고 아직까지는 뭐 같은 배를 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좀 더 정치적인 정치력을 발휘해서 앞으로 민주당과 또 국민참여당이 서로 협조해서 내년에 반드시 현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는 아마 크게 서로 협력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 길에서 같이 만나야 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영필 후보께서 신인이지만은 오늘 제가 상당히 만만치 않은 저력을 갖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까 제가 올라오는데 젊은 분들이 우르르 몰려오시고 또 이렇게 찬송가, 아주 또 승리의 찬송가를 또 많이 해주셔서 고맙고, 또 젊은 그 혈기, 젊은이의 에너지가 넘친 이 사무실을 보니까
이번 또 선거에 상당히 만만치 않은 저력을 가지고 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과는 두고 봐야겠지만은 각자 열심히 처한 환경에 열심히 노력하고 또 선택은 우리 유권자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권자 선택이 맡기고 유권자가 선택한 거 다 옳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각자 열심히 하길 바라고, 특별히 하여튼 박영필 후보께서 이왕 출사표를 던지셨으니까 좋은 성적을 내시고 또 당선까지 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다시 한번 박영필 후보의 결식 축하드리고 앞으로 국민참여당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면서 항상 같이 하겠다 하는 말씀 드리면서 축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인천시의회에서 또 내지 인천시당에서 우리 인천 국민참여당에서 한 명의 더 시의원이 꼭 인천시의회에 들어오기를 가장 바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혼자 너무 많이 외롭습니다. 물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과 함께 야권연대의 정신을 발휘해서 원만하게는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당 동지가 한 명 더 들어오면 천군 만마를 얻은 그런 힘으로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인천시의회는 교육위원들 포함해서 총 38명인데 그중에 지금 보궐선거로 되는 전임 인천시의회 의장님이셨던 분이 선거법 위반으로 결의가 되어 있고 또 교육위원 한 분이 벌이가 되어 있어서 총 36명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 민주당이 23명, 무소속 2명, 한나라당 6명, 민주노동당 1명, 그리고 우리의 국민참여당 1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교육위원이 4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야권이 함께 연대해서 뭐든지 할 수 있긴 하지만 보다 더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명호 위원장님 오셔서 감사드리는데 사실은 지난 야권연대 때 우리 박영필 후보가 나가고자 하는 남구 제1선거구는 민주당한테 양보를 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선거법 위반으로 떨어졌으니까 이제 우리 당한테 양보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논리적으로 봐도 그렇고 감성적으로 봐도 그렇고 지당한 말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민주노동당은 후보를 안 냈습니다. 지난 인천의 야권연대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과 그다음에 국민참여당과 인천시민사회가 함께 이루는 곳입니다. 이번에도 기필코 한나라당한테 이 소중한 자리를 내줘서는 안 되고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양보를 하면 제일 좋지만 양보를 안 하더라도 막판에는 우리가 특히 10월 1일 당 통합을 이뤄서 그 힘을 가지고 큰 힘으로 우리 야권 연대 후보를 다시 한번 만들 수 있는 그런 큰 쾌거가 되고 그럴 때 우리 당 몫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 중앙당에서 우리 대표님과 또 사무처장님과 또 우리 대표님을 모시고 전 최고위원이셨던 김영대 비서실장님 이렇게 대거 우리 인천시당을 사랑하고 인천시에 있는 주권당원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와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문 위원장님 양보 안 하셔도 좋지만 어쨌든 이렇게 귀한 시간에 토요일 저녁 귀중한 시간에 와주셨고 무엇보다 우리 숭유교회에서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영필 후보는 인천에서 태어나서 인천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녔고 또 우리 남구에서 인천시 남구에서 가장 큰 교회가 이 숭유교회입니다. 가장 오랜 전통과 교인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지역사회 참 든든한 기반으로서의 숭유교회에서 청년부 회장님도 하시고 남부 전체를 모아서 청년회 회장님도 역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숭유교회의 표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큰 힘이 되리라고 보여지고 또 인천 출생이고 인천에서 초중고등학교 나왔다는 것이 지난번 제가 선거를 해보니까 알게 모르게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특히 광성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광성고 나온 의원들이 시의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입성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제 우리 사무처 사무국장님을 하셨고 그런데 보시기에는 좀 젊고 경륜이 좀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뒤집어 해석해 보면 젊어서 힘있고 또 깨끗하고 또 이렇게 더 부지런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권당원들 그리고 우리 시당과 중앙당 힘을 다 모아서 박력 있고 용기 있고
필승하는 박용필 후보를 인천시의회로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국민참여당과 어울리는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주신 또 우리 숭의교회 청년부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어려운 발걸음 해주신 또 문영우 위원장님, 또 우리 중앙당 김영대 비서실장님, 또 사무총장님, 유시민 대표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분들이 뭐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박용필 우리 후보님의 얘기를 조금 해드릴까 합니다. 박용필 후보님을 제가 처음 본 거는 작년 8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인천시당에 총무국장을 구하느라고 공개 모집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아주 뭐 반응이 뜨거웠는데 무려 3대1의 경쟁률을 뚫고 총무국장으로 인천시당에 입성을 하셨는데요.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올해 2기에는 또 사무국장으로 또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때 제가 뽑았던 이유는 굉장히 진정성이 있어 보였고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감이 굉장히 많이 좀 엿보여서 우리 총무국장으로 인천시당에서 공개 채용 1기입니다. 공개 채용 1기로 박용필 우리 후보님을 뽑게 되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선거에 나올 줄은 몰랐어요, 사실. 왜냐하면 굉장히 좀 우직하고 좀 묵직하게 자기 일을 좀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 선거에 관심이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아니 박용필 후보 어떻게 선거에 왜 정치를 하려고 하십니까? 왜 선거에 나오십니까? 이렇게 제가 물어본 적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 참 많이 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인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쯤에서 박수 주셔야죠. 꼭 그런 정치인이 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꼭 그래야만 하고요. 그런데 너무 보이지 않는 곳에 있으면 안 됩니다. 좀 앞으로 또 나오고 그래야 또 재선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있으면 표 안 줍니다. 맞습니다. 우리 박용필 후보님 굉장히 참신하고 처음 나온 선거지만 굉장히 도전 정신과 용기 또 뭐 패기 그런 걸로 무장하고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당선하실 것이라고 꼭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선 우리 박용필 후보 축하합니다. 결심하시고 공천도 받으셨잖아요. 예, 부모님 나와 계신데 근심 많으시죠? 뭔데 처음에 나가자마자 되리라고 생각 안 하시죠? 될 수도 있지만 오늘 이제 우리 당원들뿐만 아니라 시당에서도 굉장히 마음을 많이 써서 여기 이제 오늘 행사도 준비하시고 이렇게 하고 계셔서 우리 전호진 위원장님 비롯한 시당 당직자 여러분들 또 당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강병수 의원이 덕담은 다 해버리셔가지고 제가 할 게 별로 없는데 또 우리 숭의교회 우리 청년부 예 부흥의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원래 후보 출정식은 이렇게 부흥의 분위기에서 해야 됩니다. 목사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죠. 이번 선거 관련해서. 근데 저는 무슨 무엇보다도 이렇게 젊은 우리 당원이 그냥 당원으로서 시민으로서 참여하는 걸 넘어서서 공직자로 이렇게 진출해서 사회를 위해서 또 동시대인들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뭘 해보겠다고 용기를 낸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가상하고 고맙습니다. 예. 요새 텔레비전 나가수 프로에 가왕 조용필이 떠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죠. 늙은 오빠입니다. 조용필. 젊은 오빠 박용필. 그리고 우리는 이제 정당이긴 합니다만 서울에는 박원순 그리고 시민단체인지 정당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국민참여당의 박용필. 그것도 잘 맞는 예, 개념인 것 같고요. 우리 참 조촐하죠? 조촐하고 소박합니다. 한나라당이 아주 대굴 같은 집이고 민주당이 또 만만찮게 그런 집이라면 우리는 뭐 방 한 칸 있는 조그만 집입니다. 또 큰 집으로 치면 한나라당이 안방이고
민주당이 그 못지않게 넓은 서재 같은 그런 방이라면 우리 국민참여당은 아주 작은 다락방 같은 그런 곳이죠. 화려하지 않고 또 크지도 않지만 많은 기업들을 함께 하고 있고 또 아직 실현되지 못한 소중한 꿈들을 가지고 있고 가진 역량에 비해서 너무 큰 소망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조금은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거위의 꿈 불러주셨는데 어쩌면 우리 당원들의 마음을 그리 잘 아셔서 하필이면 거위의 꿈을 불러주셨을까 그 점에 대해서도 무척 고맙게 생각하고요. 사람들이 우리 보고 손가락질하고 비웃지만 우리는 언젠가 꼭 꿈을 이루고 말 것이다 이런 생각하면서 이 작은 정당을 꾸려나가고 있는 중이고 저는 또 이 조그만 당의 당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제 우리 이번 선거 관련된 말씀만 당대표로서 좀 드릴까 합니다. 사실 뭐 인천시 의회에는 민주당 의원님들이 너무 많으시죠. 절대 과반수를 이미 민주당 혼자 가지고 있습니다. 한 석 더 있는 것과 없는 것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죠. 한 석 늘면 의석이 한 4% 정도 아마 느는 거겠죠. 참여당 한 석 늘면 100%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 철학에 입각해 볼 때 이 한석은 국민참여당의 행복을 증대하는 데 오는 것이 매우 합리적이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니 뭐 꼭 우리의 이기적 욕망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근데 시당위원장님 모셔놓고 와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또 양보하시라고 또 그러면 좀 그렇죠? 예의가 끝나죠. 또 아까 지금 사회 보고 계신 우리 한승일 당원님은 지난번 지방선거 때 야권연대의 대의를 위해서 또 큰 양보와 희생을 기꺼이 감사하셨던 분이라서 제가 존경합니다. 물론 그 선거구에서 야당이 이기지는 못했죠. 그렇긴 해도 국민들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린 것이 다른 선거구에도 좋은 영향을 주어서 전체적으로 야권이 승리를 거두었다. 인천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몇 가지 이 선거와 관련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당대표로서 여기 인천시의 주권당원 여러분, 특히 선거구의 당원 여러분과 우리 박용필 후보님께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야권연대는 우리 당이 창당할 때부터, 창준이 시절부터 가장 먼저 주장했고 가장 철저하게 이것을 해온 당입니다. 지난번 광노영 교육감님 사건이 났을 때 신문에 입 후보 등록 이후에 사퇴한 후보의 숫자를 각 당별로 통계내놓은 거 보셨을 겁니다. 다른 모든 정당을 다 합친 숫자보다 국민참여당이 더 많았습니다. 마치 언론에서는 우리 당이 분수도 모르고 욕심만 부린 당처럼 그렇게 많이 만들어져 있지만 우리 당은 정말 다른 당을 다 합친 것보다 많은 후보들이 후보 등록 후에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 사퇴한 숫자가 그렇고요. 이 후보를 포기한 숫자까지 합치면은 정말 다른 당의 그런 경우를 다 합친 거의 3배 정도 될 걸로 제가 추정합니다. 우리 당은 이번 12.6 재보궐선거에서도 전국적 야권연대가 이루어지기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서울시당 상무위원회에서는 중대선거라 할 수 있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후보를 아예 내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권 단일 후보를 만들어야 하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당은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고 야권 단일 후보가 만들어지면 우리 당 후보의 선거처럼 열심히 뛰기로 그렇게 이미 결의를 모았습니다. 좋은 후보가 많이 있죠. 청와대 수석을 지낸 분들만 둘이 계시고요. 우리 천호선 당원과 이백만 당원 계시고 또 홍영표 서울시당 위원장도 계시고 좋은 후보들이 많습니다. 물론 박원순 후보에 비해서는 경력이나 뭐나 좀 인지도나 좀 떨어질지 모르지만 그 사람 자체를 놓고 보면 손색이 없는 후보들이 우리 당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예 그 당사자들조차 말도 꺼내지 마라. 우리 당은 이번에 그냥 접자.
이렇게 말씀하셔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박원순 후보께서 민주당이 주장한 경선 방식을 수용하겠다 이렇게 오늘 발표를 하셨는데 세부 내용이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국민 참여 경선을 어떻게 할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서울시장 후보는 중대 선거이기 때문에 꼭 단일화해서 이겨야 합니다. 나머지는 어떡하죠? 우리 당은 지금 서산시장 후보를 공천했고 어제 거기 다녀왔습니다. 서산 분들은 스산이라 그러시고요. 서산 사람 중에 서산 그러는 사람은 다 외지 사람들입니다. 스산시장 현재 6명의 후보 가운데 우리 당 후보가 제일 훌륭하다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경력으로 보나 인품으로 보나 또는 지역사회에서 그동안 활동한 걸로 보나 다만 당이 좀 약하다는 것만 빼면 다른 큰 당의 후보였다면 선거할 것도 없이 이길 수 있는 후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서산도 있고요. 울산 남구는 출마했다가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양보했습니다. 민주노동당 후보하고 민주당 후보하고 단일화해야 돼요. 지금 성남시에도 지금 민주노동당 이숙정 의원이 이제 의원직을 내놓은 그 자리에 우리 당 후보가 지금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 그게 답니다. 10여 군데 되는 단체장 중에 하나, 또 아주 많은 광역의회와 이 기초의회 중에 각각 한 개씩입니다. 모두가 다 야권연대를 우리는 전국적으로 이루기를 원하는데 우리 인천시당위원장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민주당 중앙당에서 지금 아예 논의를 안 하려고 합니다. 오로지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문제만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진추 위원장께서 나가셔서 이인영 최고위원 비롯해서 각 당의 어떤 실무대표들하고 박원순 후보 측 또 시민단체 대표들과 협의하고 있는데 의제는 오로지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문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딴 것은 아예 얘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당은 그래서 앞으로 그 협상회의에 서울시당위원장을 내보낼까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장 문제만 논할 거라면 뭐 때문에 중앙당의 당직자가 그 협상에 나가겠습니까? 우리는 후보도 없이 이미 양보하기로 결정했는데 우리는 전국적 차원의 야권연대를 다시 지난 4.27 재보선 때처럼 논의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시당위원장님은 의지가 있으신데 중앙당은 의지가 없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시간이 별로 없죠. 이미 이제 후보 등록까지 열흘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는 사실 당대표로서 이번만큼은 박용필 후보의 선택을 존중하고 싶습니다. 잘 상의하셔서 지역 차원의 논의 과정에서 후보 단일화 야권연대를 결정하시면 그렇게 선택하셔도 되고 지난번 지방선거 때처럼 그렇게 후보 등록하기 전에 미리 접고 후보 등록하고 나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접고 이거 중앙당에서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이 선택해서 하는 결단은 끝까지 뛰는 것이든 중간에 사퇴하는 것이든 단일화 경쟁을 하는 것이든 무엇이든 우리 박용필 후보께서 결단하시면 그것을 중앙당에서는 뒷받침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되겠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선거는 중요하지만 또 야권이 이겨야 하겠지만 이번 재보궐선거는 내년 총선을 앞둔 마지막 보궐선거이고 어쩌면 우리 당으로서는 국민참여당의 이름을 걸고 치르는 마지막 선거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진보정당으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면 우리는 변치 않고 그 길 위에 있지만 당의 깃발은 내릴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국민참여당의 이름으로 노란색 옷을 입고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하면서 치를 수 있는 선거는 이번이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당대회 결과에 따라서. 이 선거까지도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양보하고 싶지는 않다는 것이 솔직한 저희 당원으로서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서산에서도 제가 기자간담회에서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임태성 충남도당위원장이 이 후보에 계신데 후보 자신이 하는 모든 형태의 결단을 다 우리는 지지할 것이다. 그것이 어떤 결정이든. 그렇게 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에 가서도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우리 당은 전국적 차원의 야권연대를 모든 선거 때마다 강력히 원해왔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할 도리를 다해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에도 그 입장은 변함이 없으나 지금 논의가 전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야권 단일화 문제는 지역 차원의 대화 그리고 후보자들의 선택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 우리 당으로서는. 뭐 잘 안 되면 끝까지 드십시오.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좀 신나게 합시다. 예. 선거라는 게 나가면 저도 2승 2패인데요. 국회의원 선거 2번 되고 예, 1번 떨어지고 도지사 1번 떨어지고 2승 2패 공직선거. 당내 선거도 예, 최고위원 선거, 당의장 선거 나가서 당의장은 못 되고 최고위원을 1번 돼봤고 또 대통령 후보 경선 나가서 중도에 포기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3승 3패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이번에 안 되면 다음이 되겠죠. 이번에 돼도 다음에 안 될 수도 있죠.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를 미리 예단할 수 없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자 하는 바를 하고 나면 결과가 어떻든 후회가 남지 않을 것이다. 제일 안 좋은 선거는 뒤끝이 찜찜하고 그런 선거가 좋지 않은 선거이고 제가 도지사 후보가 되는 바람에 줄줄이 사퇴했던 당시 우리 경기도 지역의 시장 후보님들, 도의원 후보님들 뵐 때마다 제가 지금도 아주 죄인된 기분입니다. 이번 선거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이번엔 되지 않는가 이 생각하고 뭐 차제에 각 당이 실력 발휘를 각자 하고 한번 야권 연대를 하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도 한번 보는 것도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지만 기왕 이야기가 안 된다면 그러면 그렇게 해서 또 우리가 각자 이 결과를 두고 각자의 교훈을 발견하고 또 미래로 나아가는 걸음으로 삼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10월 1일 내일 민주노동당 당대회가 있고 10월 1일 날 우리 당 당원대회가 있습니다. 두 당 모두 이 통합안을 의결할 경우 신당을 창당할 때까지는 한 달여의 시간이 또 걸리겠지만 사실상 10월 1일부로 두 당은 한 당이 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노동당 지역위원회와도 잘 대화하시고 저희가 그리고 민주노동당 후보가 나오고 우리 당 후보가 없는 곳 근데 강원도 인제군수선거 이런데 우리가 적극 지원할 것이고요. 우리보다는 민주노동당의 후보가 많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도 우리 당원들이 곳곳에서 함께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곳에서도 민주노동당과 함께 치러주십시오. 인천이 좀 통합에 반대하는 기류가 강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민주노동당은 또 서로 의견이 달라서 그렇게 하다가도 당이 결정하고 나면 또 뭉쳐서 확 가는 그런 문화를 가진 정당이니만큼 내일 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이렇게 좋게 대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저도 이제 선거 때가 되면 이정희 대표님하고 같이 그 경우에 양쪽 당대회 모두 의결하는 경우에 통합해서 새로운 정당을 하기 전이라도 이번 재보궐선거 기간에 둘이 같이 인제군에도 가고 서산시에도 가고 또 여기 인천 남구에도 오고 또 민주노동당 후보가 있는 다른 지역도 가고 이렇게 해서 같이 많이 다닐 겁니다. 그것도 큰 힘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작고 아담한 다락방 같은 정당이지만 그러나 이 작은 다락방 속에서도 큰 희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고 이 좁은 다락방을 뛰쳐나가서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의 뜻을 편을 펼 수 있는 그런 날이 곧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미력 하나만 당대표로서 저도 마음을 많이 써서 우리 박영필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말씀이 너무 길어졌는데요. 보고 삼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유시민 당대표님을 비롯한 당원님들 또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 문병호 위원장님 이제 원래는 민경철 후보님도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셨는데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숭의교회 우리 청년국 전도사님과 우리 동지
예, 친구들, 동생들, 그리고 또 홍성훈 부사님, 또 그 지역 분들, 그리고 또 우리 제가 제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저기 조카들 비롯해서 동생, 어머니, 작은 어머니 뭐 다 오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게 준비하면서 참 출마의 변인가 싶을 정도로 준비한 글인데, 이게 출마의 변인가, 어쨌든 개인이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구로사와 아키라의 감독의 라쇼몽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한 젊은 부부가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몰래 보고 있던 산적은 아름다운 부인을 보고는 한눈에 반하게 됩니다. 이 산적의 잘못된 욕심에 부부 앞에 그 산적이 나타나게 되고, 이 세 사람은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갈등이 일어나고 우여곡절 끝에 남편이 칼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 후에 남편의 시체가 발견되고선 이 사건을 인근 관아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이게 남편이 죽는 사건이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하는 사람마다 진술이 모두 달랐습니다. 산적은 결투 끝에 정당하게 남편을 죽였다고 하고, 부인은 자신을 배신했다는 남편의 싸늘한 눈빛이 부담스러워서 자신이 죽였다고 진술하고, 무당으로 빙의돼서 사무라이 남편은 배신한 부인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자결했다고 증언합니다. 하나의 사건인데 각자의 입장과 주관에 따라 여러 가지 사실로 진술이 되었습니다. 이런 불편 사실들이 난무한 상황에서도 영화는 말하는 것은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과 이 모든 사람들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저는 현재 우리 국민참여당 내를 시선을 옮겨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력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그 일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일부의 사람들은 이 선거를 놓고 보고 참 우려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이 선거를 놓고 그래도 국민참여당 깃발을 그래도 꽂아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10월 1일 이후로 집중해서 하자, 선거에 집중해서 하자,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모두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존중합니다. 맞습니다. 다 옳습니다. 그게 다 그리고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통합파, 독자파, 그리고 저를 포함한 소수의 출마파, 모두가 당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또 여기 민주당, 여기 시당위원장도 계시지만, 민주당은 또 민주당의 방식으로, 또 민주노동당은 민주노동당의 방식으로, 진보신당은 또 진보신당의 방식으로, 다른 방식이지만 이 지역 인천을 사랑하는 마음은 같은 마음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길게 이렇게 영화 얘기까지 했습니다. 정치를 시작하는 나에게 이것은 이렇게 다른 방법이지만 사랑하는 마음, 시작하는 마음은 정치를 시작하는 저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을 사랑하는 마음과 도화 1동, 2동, 3동, 조한 1동, 5동, 6동을 넘어 인천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출마를 결심하고 개소식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제 출발점이고 제 정치 시작의 마음입니다. 이 초심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변하지 않고 지켜나가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작지만 중요한 지역의 현안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고, 들리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제 귀에 들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조금은 다른 모습과 다른 방식의 표현이지만 그 진정성, 그 진심만은 여러분들에게 전달됐을 거라 믿습니다. 국민참여당의 당당한 후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